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유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집에서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서 녹화를 좀 하고 그리고 업로드하는 식으로 왜냐면 이 사무실에서 찍을 때랑 집에서 찍을 때랑 뭔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진솔하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제가 이 제 자리에 앉아서 집에 있는 제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게 좀 더 진실적인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그리고 이제 새해도 이제 거의 이제 새해도 다가오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할 시기가 오잖아요. 그 다짐하고 결심할 시기여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가 해드리고 싶은 진솔한 얘기 어떻게 하면 어, 영어 성적이 오를까에 대한 근본적인 제가 그 저의 가리킨 경험과 저의 그 합격시킨 경험을 토대로 정말 진솔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적이 과연 오를까? 부제는 어, 바뀌어야 한다예요.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공무원 영어를 영어 강의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처음에는 뭐냐면은 어떤 제 아는 동생이 있었어요. 아는 동생이 제가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니까 공무원 영어도 가르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영어도 물론 이제 가르칠 예정이다. 그때는 제가 수능 강의를 막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무원으로 조금 이제 옮길 생각도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너는 공부를 지금 배우고 있냐? 그래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를 물어봤는데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 공무원 영어는 스킬, 주제문, 핵심, 뭐 이런 거 소재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뭐 이런 말이 자꾸 들리더라고요. 그 친구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 영어는 다 읽으면 안 된다. 다 읽으면 안 된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죠? 무조건 스킬, 주제문, 핵심, 소재를 찾아서 뭐 문제를 풀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성격이 조금 그런 야바위 이런 걸 너무 싫어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때 저한테 완전히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막 역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그 친구는 여전히 40점대였어요. 그때 제가 노량진에 그 친구가 그 당시 노량진에서 한 달에 50만 원씩 내는 과외를 받았었어요. 2년간. 그죠? 2년간 한 달에 50만 원씩 내는 과외를 받았는데도 40점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년 이후에 저한테 하는 말이 형 말이 맞다. 영어는 뭐 이렇게 꼼수처럼 가르치면 안 되구나. 뭐 이런 꼼수처럼 풀면은 안 된다라는 걸 그때 느끼게 된 게 이제 제가 영어를 가르치게 된 공무원 영어 강의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첫 번째 이유입니다. 즉, 뭘 하고 싶었냐면은 그죠? 저는 이제 정말 정직하고 진솔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길러주고 싶었어요. 그저 모든 그 공시생들이 이렇게 뭔가 야바위, 스킬 이런 게 아니고 정직하고 진솔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거를 저는 정말 원했어요. 그래서 과감히 1년 한 반 정도 어, 준비를 했죠. 저도 어떤 준비를 했냐면은 뭐 기출 다 풀어보고 다 분석해보고 뭐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1년 반 정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장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지금 탑뷰 공무원 영어라는 걸 세웠고 그리고 이제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도 시켰죠. 어,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일단 그런 다른 학원의 커리 같은 거에서 그리고 다른 학원 선생님의 뭐 스킬, 뭐 주제문, 소재 찾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핵심 문장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제발 탈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면은 사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사기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라 볼 수 있고 이런 게 되면은 그런 분들은 다 누구든지 영어 다 합격해야 되고 영어는 제일 쉬운 과목이 되어야만 해요. 왜냐면 저렇게 풀리면 다 풀리면은 틀리는 게 없어야지. 그리고 바로 합격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기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영어 성적이 오를까? 부제 바뀌어야 한다 해서 첫 번째 그 가정이 뭐냐면은 그죠? 정직하고 진솔하게 문제를 풀어내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죠? 정직하게 읽어내려는 어떤 열정, 어떤 그런 정직함 이런 게 먼저 베이스가 깔려 있는 상태로 그 다음에 공무원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상담을 오는 거 아니에요? 상담을 오는데 어, 상담을 올 때 어떻게 오시냐면은 일단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죠? 어떤 게 있었냐면은 육수생 분하고 초시생 분하고 같이 이렇게 오신 적이 있어요. 같이 상담을 있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항상 상담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시켜봐요 한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문장을 그냥 예를 들어 말씀드렸었냐면 저는 이런 걸 했어요. I say that he thinks that she is beautiful. 뭐 이런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그 육수생분과 초시생분들에게. 근데 그 육수생분과 초시생분들이 깜짝 놀란 거는 제가 깜짝 놀란 건 일단 두 분 다 똑같이 해석했다는 거. 이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나는 말한다, 그는 생각한다, 그녀는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두 분 다. 그래서 와 원래 이 문장은 그게 아니고 원래 어떤 문장이에요? 이게 뭐 물론 우리 좀 번역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녀가 아름답다고 그가 생각한 것을 나는 말한다. 이게 오히려 맞게 해석하는 거죠, 이게. 근데 그녀가 아름답다고 그가 생각하는 것을 나는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직독직해라고 해서 나는 말한다. 그는 생각한다. 그 다음에 같이 그녀는 아름답다. 이렇게 두 분 다 똑같이 해석한 거예요. 일단 여기서 제가 정말 많이 놀라게 됐습니다. 육수생은 6번 정도의 시험을 보신 분이에요. 그리고 초시생도 이제 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육수생은 저 문장을 육수생은 그러면 과연 6번의 시험 동안 어떤 독해 능력이 늘은 걸까? 는 걸까? 줄은 뭐 발전이 없었다라는 제가 그 결론을 내리게 돼요. 육수생은 6번의 시험 동안에 저 문장을 똑같이 나는 말한다, 그는 생각한다, 그녀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순간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는 말한다, 그는 생각한다, 그녀는 아름답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무조건 있을 텐데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폐해가 왜 나오게 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석해 보지 않아서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석해 보지 않고 100%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해준 해석을 듣고 그냥 내용 이해만 하면 이런 불상사가 발생해요. 누군가 그냥 해준 해석을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내용 이해만 하고 그냥 줄거리를 아는 거죠. 이거는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야기를 외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문장 자체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내가 해석을 할 수 있어서 내용 이해를 하는 거라는 정말 나도 모르게 나를 속이게 돼요. 내 뇌를 속이게 돼요. 뇌를.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내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영어 성적을 바꾸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석해 봐야 돼요. 직접.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해요. 직접 해석해 보지 않고 강의를 듣는다거나 그죠? 그죠? 강의를 듣는 행위 혹은 대형 학원에서 열심히 받아 적는 그리고 이해하는 행위는 절대로 영어 성적 향상에 도움이 1도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강의죠? 뭐 인터넷 혹은 뭐 그냥 뭐 실강을 듣는 행위라든지 뭐 대형 학원에서 열심히 받아 적고 이해하는 행위는 절대로 영어 성적에 도움이 1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내가 직접 문장을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문장을 해석을 하는 게 조건이 있어요. 그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전문가 앞에서 해석을 해봐야 합니다. 그죠? 전문가 앞에서 해석을 해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나도 모르게 소설을 써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맞는지 모르는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해석을 하되 누군가 앞에서 해석을 해봐야 되고 틀린 부분이 나오면은 전문가는 옆에서 바로 고쳐주어야 합니다. 이게 영어에서 화석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fossilization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화석화라고 이제 뭔가 뭔가 나의 잘못된 오류가 계속 화석화가 돼서 딱 굳어버리면은 아까 말했던 이러한 그 문장을 잘못 해석한 거를 그냥 나도 모르게 해버려요. 나는 말한다, 그는 생각한다, 그녀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이 나오면은 전문가가 옆에서 무조건 반드시 고쳐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독해 공부를 구문 독해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대충 학원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론반, 그 다음에 심화반, 그 다음에 기출, 뭐 문풀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영어에서 이론반, 심화반, 문풀반에서 뭘 배우냐면은 다 문법이에요. 진짜로. 이거는, 백타예요, 문법. 그죠? 문풀도 거의 이게 문법이랑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독해 같은 거 가르치긴 하겠지만, 독해 문제를 풀겠지만 제가 잘못됐어요. 이거는 정말 시중에서 잘못된 거고 문법을 먼저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구문 독해가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구문 독해를 통해서 이거랑 이제 엔드 문법으로 같이 나가는 이렇게 시스템이 돼야지 뭐 이론반 심화반, 문풀반 이런만 가면은 문법 배워요. 문법 가장 기본적인 거 있죠.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은 뭐 리마인드, ing, 인조이, ing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배우고 심화반에서 조금 더 심화된 문법이라고 배웠는데 뭐 똑같은 거 또 배워요. 그러면서 문풀반에서는 이제 문법이랑 독해 문제 풀이
근데 여기에서의 독해 문제 풀이는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스킬 다 스킬입니다. 여러분들 다 인정하실 거예요. 다 스킬. 그죠? 시간 낭비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내가 공부를 하는 걸까 아니면은 찍는 걸까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공시생분들은 그죠? 특히 영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공부를 하는 걸까 아니면 찍는 연습을 하는 걸까 시간 낭비 플러스 샤프심 낭비입니다. 샤프심도 아껴 써야죠. 샤프심 낭비라고 볼 수 있어요. 구문독해랑 문법이랑 같이 나가야 됩니다. 뭐든지. 그래서 이론반, 심화반, 문풀반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구문독해를 하면서 그 다음에 구문독해를 하면은 한 문장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한 문장. 그 다음에 구문독해를 끝냈다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됐다 하면은 한 지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문제, 기출, 문제 풀이. 이거는 한 지문. 풀이라고 하는 또 스킬 느낌 나니까 기출 문제 해석 한 지문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문법은 같이 구문 독해하면서 같이 배우고 기출 문제 하면서 문법도 같이 거기 있는 거 배우고 뭐 실전 모의는 같이 멋져 푸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지 그 위에 이론반, 심화반, 문풀반 이런 게 아니고 그죠? 구문 독해 그 다음에 기출 문제 분석 즉 확장을 시켜 나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확장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확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죠? 영어에서는 이게 이제 스팸이 넓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전문 용어로 이제 그죠? 하나의 스팸이 넓어진다. 스팸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이렇게 우리 손바닥을 보면은 이게 이제 스팸이라고 하잖아요. 스팸. 이 보는 눈이 누군가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누구는 이만큼 볼 수 있고 누구는 한 문단을 볼 수 있고 누구는 한 문단을 좀 더 볼 수 있고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게 스팸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기분이 들어서 영어도 재밌어져요.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들 무조건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론반, 심화반, 문풀반, 문법, 독해 문제 풀이, 즉 스킬로 가리키는 것, 시간 낭비, 샤프심 낭비. 절대 영어 성적이 오르셨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저희 학원에 이렇게 배워서 오신 분들 정말 많아요. 진짜 정말 많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론반, 심화반, 문풀반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공부를 할 때 구문독해 먼저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즉 한 지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 뭐 문제 풀 이렇게 되는 거고 문법은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 구문독해에서 가리키는 문법 사항도 배우고 그 다음에 문법을 같이 나가는 걸로 배워야 되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정말 바뀌어야 되는 게 일단 이런 식으로 먼저 공부를 할 때 이론, 문법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절대로 구문독해 그 다음에 확장시켜 나가는 식으로 해석을 통한 문법 수업이 제일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진솔하게 하고 싶은 게 저희 사무실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편한 상태에서 그냥 제 컴퓨터만 작판 두들겨 가면서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그죠? 또 어떤 그 잘못된 영어 공부법이 있냐면 그죠? 지금 하는 게 그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면 이거는 이제 규칙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려는 분들 그죠?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지 않으려는 분들 즉 이거는 그냥 단어만 많이 외우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단어만 그냥 외우면은 영어는 단어 싸움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영어를 규칙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려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한 한번 예문을 적어 볼게요. I say that he eats an apple 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너무 쉬우니까 나는 말한다. 여기서 잘못 해석하는 분. 나는 말한다. 그는 사과를 먹는다. 걔 잘못하는 거. 즉, 잘못하는 유령. 잘못 해석 유형. 첫 번째. 나는 말한다. 그는 사과를 먹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정말 잘못한 해석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되냐?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나는 말한다. 그가 사과를 먹는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나는 말한다. 그는 사과를 먹는다는 이 대절을 문법적으로 이런 걸 접속사 대시라고 하죠. 명사절 대. 이 대절을 해설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 해석한 유형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되게 쉽죠. 그리고 대충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유형으로 얘기를 해도 대충 이해가 가요.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은 점점 제가 추가를 시켜볼게요.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은 잘못 해석한 유형 이렇게요. 나는 말한다. 집에 있어서 집에 있는 걸 뭐 이렇게 또 그 다음에 그는 사과를 먹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유형이 정말 많아요. 우리 뭐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분 정말 많아요. 나는 말한다. 집에 있는 것을 그는 사과를 먹는다. 그죠? 절대적으로 틀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이것도 고치려면 이렇게 하겠죠. 나는 말한다. 집에서 그가 사과를 먹는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걸 이제 그 수정을 받지 않으면은 나는 말한다. 집에 있는 것을 그는 사과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물론 이것도 지금 짧은 편에 속하니까 대충 이렇게만 해석해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러면 아래 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슬슬 좀 더 추가해 볼게요. although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점점 멘붕이 되기 시작하죠. 잘못 해석하는 유령. 나는 말한다. 비록 많은 사과가 있다는 것을 집에서 그는 사과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전형적으로 되게 잘못 해석한 경우죠.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수정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나는 말한다. 비록 사과가 많을지라도 집에서 그가 사과가 아니죠. 비록 과일이 많을지라도 집에서 그가 사과를 먹는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올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수정하는 거에서 공통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공통된 것들 여기서. 자, 뭐냐면은 나는 말한다. 그가 사과를 먹는다는 것을 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영어에서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 해석하는 규칙이. 이게 나는 말한다. 집에 있는 것을 그는 사과를 먹는다. 아래 볼까요? 나는 말한다. 비록 많은 사과가 있다는 것을 집에서 그는 사과를 먹는다. 자,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직독직해라고 해서 처음부터 막 그냥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직독직해라는 것은 올바른 규칙을 통해서 해석을 처음으로 가져가되 규칙을 통해서 해석하는 걸 직독직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건 직독직해서 처음부터 우다다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대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대절 안에서의 주어는 he죠. 여기서 he 일단. 그죠? 그럼 여기의 대절에서도 주어가 뭡니까? he예요, he. 여기의 대절에서 주어가 뭡니까? 여기도 he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in the house라는 전치사 구가 들어간 것 뿐이고 여기는 in the house는 있지만 그 앞에 although 절이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게 없다고 해도 똑같은 문장이 되는 거죠, 이거랑. 나는 말한다. 그가 사과를 먹는다는 것을. 이해하셨죠? 집에서 비록 아는 사과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제
이 부사구, 부사절 같은 부분은 없어도 되는 절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하고 똑같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찍독찍해를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규칙입니다. 규칙. 규칙. 그러니까 해석은 단어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규칙이 존재해요. 규칙. 이 규칙을 꼭 알아야지만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규칙은 여러분들이 전문가 앞에서 말을 하면서 수정을 받아야지만 고쳐져요. 이건 100% 확신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은 뭐 감독해, 뭐 단어 짜맞추기, 감독해, 그냥 대충 단어 묶어가지고 이런 내용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영어 점수가 고득점 못 올라가고 합격 점수까지 못 올라갑니다. 무조건 수정받아야 해요. 무조건. 이건 강의 듣는다고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말하는 게 인터넷 강의 같은 거는 절대 들어도 점수가 안 오르는 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해석을 수정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영상을 좀 길게 한번 찍어봤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하자면은 영어를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를까? 공부하는 습관도 바꿔야 하고 공부하는 방법 또한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점수 안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죠? 인터넷 강의를 듣는 행위, 대형 학원에서 열심히 받아 적고 이해하는 행위, 절대로 영어 상주에 도움이 1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내가 직접 문장을 해석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틀린 부분이 나오면은 전문가 옆에서 고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학원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도 설명을 했고, 그리고 영어에서는 이제 규칙적으로 해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똑같이 이제 나가는데 이렇게 즉독즉해라고 해서 그냥 우다다 가는 게 아니고 규칙을 통해서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즉독즉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감독해, 단어 짜맞추기식 감독해 이런 거 절대로 이제 정어 점수 오를 수 없고 무조건 수정을 받아야 된다. 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제가 이렇게 영어 성적 어떻게 오른지에서 좀 더 심화가 된 내용 같은 거 있으면은 그러니까 학원에서 찍으면 좀 이렇게 설명에 조금 제한이 있어서 이렇게 집에서 제가 한번 영상을 자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 점수를 정직하게 공부해서 올릴 수 있는 그날까지 답변 열심히 도움을 드리겠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에 올라가는 매생영, 매일생활 영어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다음 영상도 잘 찾아뵙도록 하고 그리고 아프지 마시고 모두들 좋은 연말 보내시고요.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